저는 오늘 성품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작업,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성품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저는 그것을 말 한마디로 바꾸는 비결을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부모들이 너무 많이 말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맞아. 막 이러시는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해요. 내가 좋다고 말한 것이 우리 아이에겐 잔소리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소통하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말 한마디. 과연 있을까? 그런데 하버드 의대 심리학자 스티븐 버글레스의 연구 결과 엄청난 성취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탱할 만한 기본적인 성품이 없으면 파멸로 향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성취를 얻어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루하루에 아주 한순간에 그 성공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순식간에 파멸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맞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은 보도, 또 많은 뉴스, 또 청문회 이런 상황에서 봐도 정말 많은 성취를 이루고 성공했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성품이 부족해서 숨겨져 있던 진면목이 드러나면 하루아침에 파멸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죠.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공을 끝까지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동력이 되게 할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주고받는 말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대화들을 이 대화가 생각할 때 그냥 정보를 주고 소통하는 것, 지식을 주는 것, 근데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성품을 주는 거예요. 이 대화가, 부모의 말 한마디가 내 자녀에게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성품을 키우는 말 한마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성품 대화가 뭘까? 어떻게 성품 대화로 소통하게 될까? 성품 대화란 대화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 더 좋은 성품으로 표현되도록 돕는 대화가 성품 대화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이 대화의 준비와 기술이 있는데 그 준비하는 마음 중에 몇 가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존중하는 마음. 그 존중하는 마음, 저는요 우리 애들을 너무너무 존중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의 말 대화 속에 이 두 가지가 있나 없나를 한번 보세요. 1번 꼬리표 붙이는 대화를 내가 혹시 하고 있지 않나? 나도 모르게 너는 항상 그렇지 뭐. 아이고 네가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잘하는 거 뭐 있냐? 이 게으름뱅이야. 이 바보야. 혹시 이런 꼬리표를 나도 못하게 모르고 붙이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내가 그 대상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대화의 특징이 꼬리표를 붙여요. 그래서 이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존중을 받지 못해. 엄마는 나를 무시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화가 막힙니다. 관계가 소통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이 강요나 지시를 사용하는 대화. 그래서 말끝마다 해란 말이야. 안 하기만 해봐라. 빨리빨리 해. 해라. 했니? 하지마. 하지마. 강요, 명령, 지시를 쓰고 있다면 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존중하는 대화를 해야 돼요. 존중하는 대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존중하고 있는 대화는 어떤 것이고 존중하지 않는 대화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관찰하는 마음이에요. 관찰.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무슨 관찰이 필요해요? 관찰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 어려움냐면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관찰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배가 고플 때는 무슨 얘기를 해도 화를 내요. 왜냐하면 밥부터 먹인 다음에 말을 해야 대화가 잘 돼요. 그런데 그 아이 얼굴을 보고 관찰을 한 다음에 지금 제가 배고프구나 그러면은 밥부터 먹여서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이 된 다음에 엄마가 너랑 대화해도 되니? 이게 되는데 배가 아파 죽겠는데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이리 와봐. 화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상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평가하지 않으면서 관찰하는 것이 인간 지성의 최고 형태라고 어떤 사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성 있는 부모라면 평가보다 뭐 해야 돼요? 관찰하면서 말해야 돼요. 그래서 너를 보니까 지금 배고픈 것 같아. 밥 좀 먹고 우리 대화하자. 지금 보니까 네가 급하구나. 네가 이거부터 하자.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상황을 보면서 표정, 안색, 느낌, 아이들의 태도, 제스처 이게 다 대화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보고 내 말만 말이라고 해요. 남편 우리 부부관계도 퇴근했는데 얼굴을 보면 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금 이따 말해야 되는지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안 보고 띵동 하자마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는단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쓴 책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제가 한 페이지 다 갖고 와 버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뭐이다. A는 B야 라고 평가를 내리는 경우. 우리 너무 잘해, 엄마들이. 쟤는 욕심꾸러기야. 쟤랑 놀지 마. 엄마 왜? 글쎄 엄마 말 싹 들어. 엄마 딱 보면 알아. A는 B야. 이러는 경우. 그러면 사실은 자녀가 소통하고 싶지가 않아. A는 B야. 근데 우리는 사실은 관찰하는 대화를 해야 돼요. 쟤를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하고 놀 때 자기 물건 막 나눠주더라. 굉장히 양보를 잘하는 아이 같아. 이러면 관찰이에요. 그죠? 예. 요런 관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의 느낌, 생각, 감정 이런 것들도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암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희경이 절대 가짐을 제 시간에 못 낼 거야.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늦게 시작해서 과제물을 제때 못 낼 것 같아서 걱정이 돼. 이런 얘기가 사실은 관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찰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면 서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고 깨지고 그런 경우 너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느낌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욕구를 찾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자기 느낌 뒤에 숨어 있는 욕구를 잘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욕구를 표현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솔직히 자기 느낌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러면은 안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아주 어렸을 때 어른들끼리 대화할 때 이렇게 말대꾸 이렇게 꼈다가 부모한테 완전히 혼냈대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죠. 응? 버릇없이 왜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끼냐고. 야단을 얼마나 맞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에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모를 때.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화할 때 우리가 느낌 뒤에, 상대방의 느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숨어 있다? 욕구가 숨어 있다. 또 어떤 욕구들이 필요할까요? 축하와 기념의 욕구. 그러니까 여자와 이 아이들은 똑같아서 이 욕구가 결혼 기념일, 생일 뭐 이런 거. 우리 아들도 1월만 되면
12월부터 1월 며칠이면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달력에다가 막 그리고 난리를 쳐요. 왜 그럴까요? 내 생일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축하받고 싶어요.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상호 의존의 욕구. 사람들은요, 너 없으면 못 살아. 네가 있어서 더 행복해. 우리 집에 네가 행복 비타민이야. 그래서 뭔가 상호 의존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서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너 없어도 엄마 못 살 줄 알고 엄마 살 수 있어. 이러지 마시고 엄마 너 없으면 못 살지. 우리 집은 너 없으면 큰일 나지. 그럼 가출 안 해요. 그런데 야 나가봐라. 그러려면 집 나가. 내가 눈 하나 까딱 하나 봐라. 막 절대로 큰일 나죠. 어머니 살 인생에 낙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오해하는 거예요. 가출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가치를 속에 있는 그 엄마의 그 속에 있는 그 감춰진 욕구를 들여다볼 만한 성숙함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직 없어요. 그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그들의 욕구를 먼저 표현해주고 뽑아주고, 그래야 그 아이가 나의 욕구도 뽑아주는 거죠. 같이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죠? 자기 긍정의 욕구, 인정의 욕구. 그러니까 우리는 말끝이라도 네가 잘하는 게 뭐 있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없으면 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훨씬 더 상처가 크죠. 그래서 누구나가 인정의 욕구,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엄마라도 부모라도 다른 사람이 못해도 넌 할 수 있어. 정말 그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이 얘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데려가서 집에서 가르치라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이제 쫓겨날 판이에요. 정말 그 부모가 손을 잡고 교문 앞을 나올 때 그 엄마가 뭐라 그랬게요? 괜찮아.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네. 그러니까 엄마라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 원수야. 네가 학교도 못 나오고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남들 하는 거 반만 하라 그랬잖아? 그랬으면 아마 아인슈타인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어머니는 괜찮아.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기 긍정의 욕구, 이런 욕구들을 자녀들에게 대화로 풀어줘야 돼요. 재미에 대한 욕구. 재미없으면 애들 안 해요. 우리 인생도요, 재미없으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요. 배울 때 재밌고, 일할 때 배우고, 재밌고, 놀 때 재밌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자꾸 재미를 느껴야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자기 자신을 크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재미가 없게. 재미없어도 해! 인생이 어떻게 재미로 사나?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인생이요. 재미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자신, 너는 어제보다 훨씬 훌륭해. 오, 너 훨씬 멋있어졌어. 이런 칭찬을 자꾸 해줄 때 재미에 대한 욕구, 배움에 대한 욕구가 커지죠. 신체적 욕구, 졸릴 때 자고 싶고, 먹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영적인 욕구, 누구든지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랑 주고 싶고 하고, 사랑 주고받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랑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사랑은 필요 없고, 우리의 영적인 욕구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물질적인 욕구만 중요하다고 하면 파괴되는 거죠. 이런 욕구들을 우리가 잘 알고 대화를 하면 좋은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느낌 뒤에 준비하는 욕구,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4가지인데 요청하는 마음이에요. 요청하는 마음. 그래서 효과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청은요, 어떻게 요청할까요? 긍정적인 언어로 요청해야 돼요. 그렇게 해줄래? 그러니까 부정으로 안 할래? 하지 말고 하는 것으로 긍정으로 요청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해야 돼요. 너 하지 마! 이거 하지 말아줄래? 뭘 하지 말라는 줄 몰라요.
아기가 먹는 우유병으로 땅바닥에 장난치지 말아줄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뛰지 마! 이게 아니라 소파에서 뛰지 말고 얌전하게 앉아줬으면 좋겠어. 구체적으로 행동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마! 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그 다음에 요청한 것을 확인해야 돼요. 엄마가 무엇을 부탁했지? 이런 거.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인간이 다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었다 그러면 잘못 들었구나 이러지 말고, 아 그렇게 들었구나,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하고 엄마의 요청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반응을, 근데 어때? 할 수 있겠니? 이 부탁을 들은 네 마음은 어때? 어떤 마음인지 솔직한 반응을 말하기. 이게 뭐예요? 소통이에요. 지금 자꾸 소통.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짧은 요 시간 갖고 우리가 정말 뭐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딱 한마디 갖고도 사람은 바뀌는 것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아이의 감정을 풍성하게 해줄까? 내가 하는 말이 내 행동을, 아이들의 행동을 더 좋은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청하면, 대화하면 좋은 대화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테이프요법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씩을 개발을 해봤어요. 이것을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노인까지 한번 써보니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로 맺어야 돼요. 그런데 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잘 맺는 말이 딱 4마디면 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기, Thank you, T,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먼저 용서 구하는 거예요. 미안해, 엄마가 처음으로 엄마가 돼봐가지고 잘 몰랐어, 미안해. 제가 제 아들하고 관계를 회복할 때 썼던 말이에요. 용서 구하기, apologize. 세 번째, please, 요청하기. 그러니까 엄마가 좋은 엄마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니? Please. 강요나 명령, 지시가 아니라 please. 그리고 감추지 말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express. 우리는 이렇게 감추는 거, 표현 안 하는 게 좋은 성품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좋은 성품은 표현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지, 도와달라고 말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말 한마디가 자녀를 바꿉니다. 자녀를 바꿀 수 있는 부모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 아이가 변화됐던 말 한마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말 한마디였어요. 아들아, 괜찮아.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고마워. 요 단어였어요.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고마워. 나는 네가 내 딸인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 말을 들려주면 어떤 일이 나냐면 좋은 성품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 좋은 성품이 바로 기쁨의 성품이에요. 이 기쁨이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성품의 정의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기쁨이란 노래로도 만들어봤어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뭐 이러면서 노래를 애들한테 막 부르게 했더니 애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아이들에게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들어가면요, 그 아이는 어마어마한 자존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을 포기하냐면 열등감.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 살만한 가치가 없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갖다 줘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요. 왜요? 자존감이 없으면 그래요. 근데 이 자존감은 바로 이 기쁨의 성품을 가져다 주는데, 이렇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성품을, 더 성숙한 기쁨의 성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2단계의 기쁨의 성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즐거움을 유지하는 태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잘 된다고 확 교만하고 조금 못한다고 비굴해지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좋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잘 받거나 못 보거나 상관없어요. 내가 소중하니까. 그죠?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그 조건에 상관없어요. 나는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들려줘야 될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는 너 공부 좀 잘해라.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니? 뭐 이런 거 말고. 옆집에 누구 봐라. 비교감 말고. 괜찮아.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고마워. 나는 네가 내 딸인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 말을 들려줄 때 아이들은요. 상황이나 조건이나 형편이나 상관없이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자기 상황이나 형편이나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늘 긍정의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긍정의 태도는 그 사람을 인지 능력을 확장시켜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회적 관계 구축을 잘해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많은 인맥들을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관계, 자녀 관계 회복을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관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대화를 바꿔라. 그래서 첫째, 저는 1등급 대화하자.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나 많은 경우 말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난하는 말, 또 누르는 말, 또 우리 부모님들이 썼던 그 분위기, 그 말, 그 단어를 내가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죠? 내가 엄마가 됐어도 그러고 아빠가 됐을 때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대화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쓰지 말고 이제부터 1등급 대화를 하자. 이렇게 결심하면 돼요. 대화에도 등급이 있어요. 5등급은요. 상투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만나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 4등급은요. 사실과 보고의 단계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봄날씨 같죠? 네 봄날씨 같아요. 사실과 보고의 단계. 3단계 의견과 판단의 단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봄날씨 같죠? 네 예년보다 3도가 올라갔대요. 내 생각에는 한 3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작년보다 며칠 더 빠른 것 같아요. 2등급 대화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는 봄이 오면 괴로워요. 왜요? 왜 봄날이 괴로워요? 이 봄날에도 나는 혼자구나. 결혼하지 못한 싱글의 외로움이 있어요. 그런 것도 계시겠구나.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막 굉장히 깊은 단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얘기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오늘 공부 잘했어? 네. 오늘 뭐 먹었어? 밥하고 김치하고 뭐하고? 맛있었어? 네, 맛있었어요.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어? 잘 들었어요. 대화 끝.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숙제해. 네. 대화예요? 근데 우리 집은 대화가 문제가 없다 그래.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가면 부모하고 감정도 못 나누고. 그죠? 지식은 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지식 주고받을 수 없어요.
어제 배운 우리가 미래를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의 미래의 세상을 열어줄 수 없어요. 어렸을 때만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해! 막 이러고 하지, 엄마 말하는 대로 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요, 최상의 1등급의 대화를 해야 돼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엄마,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비 온대. 아싸! 그래서 제가, 야, 소풍 간다는데 비 오는데 왜 아싸야? 비 오지 말아야지. 나는 소풍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 소풍 가기 싫었어. 이것들이 소풍 가면 나만 빼놓고 먹을 거예요. 그래서 나 싫어. 그랬어? 그럼 너 지금 점심시간에 너 혼자 먹어? 응. 어느 날부턴가 이것들이 나를 안 껴줘요. 어머머, 그럼 너 어떻게, 외로워서 어떻게 먹었어? 그냥 먹었지 뭐. 그랬구나. 근데 어떡하니? 비 오는데도 소풍은 간대.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럼 뭐 혼자 먹는 놈들 데려다 같이 먹지 뭐. 그때 제가 우리 아들이 혼자 밥 먹고 있었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따돌리고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1등급 대화를 나하고 해준 거예요. 속을 열어주고 그동안 혼자 먹었다는 것도 알아주고. 그런데 제가 너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판단 안 해줘요. 듣기만 해줬는데 어떡하니? 그럼 이번에도 혼자 먹겠네? 괜찮아요. 혼자 먹는 놈들 데려다가 같이 먹지 뭐. 아주 멋진 아이가 된 거죠. 그게 왜 그래요?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군가 1등급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의 자존감은 높아져요. 그 아이의 성품은 좋은 성품이 돼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대로 소통이 안 돼도 그 아이가 상관하지 않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마음의 힘 길러주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밀한 단계의 이야기는 생각, 감정, 행동을 소통하는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주면 좋은 대화예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아이들의 감정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지면 좋은 대화예요. 우리의 행동이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좋은 행동으로 바뀔 수 있다면 좋은 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대화하는데 좋았던 감정이 나빠지고 예? 생각이 더 좁아지고 협소해지고 편견적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더 무례하고 예의 바르지 못하고 폭력적이 된다면 그건 좋은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그죠? 엄마하고 얘기하면 내가 화가 나! 뻥치고 나가나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한 성품의 대화를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 말 한마디로 키울 수 있는 것은 성품이라고 한다면 성품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품은 같이 읽을까요?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다. 저는요, 이 모든 교육과정, 이 성품 교육을 제가 만들 때 표현이다라고 하는 데다가 집중을 잡은 거예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시죠? 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성품이에요. 좋은 능력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 너무 많아요. 여보, 나 사랑해? 한국의 수많은 남자들은 그걸 꼭 말로 표현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말로 표현해야 좋은 성품인 거예요. 왜요? 그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 알잖아? 이 말하고 그걸 꼭 말로 표현해야 돼? 이거하고는 이 관계 구축에 있어서 얼마나 달라요? 그죠? 그걸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만큼 나도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은 뭐냐면 내 행복을 송두리째 너한테 다 주겠다. 이건 건강한 성품이 아니에요.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내가 소중한 만큼 당신도 소중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이 나한테로 돌아오고 우리가 서로 행복을 주고받아요. 서로 주고받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너는 자식이니까, 너는 아내니까, 너는 여자니까, 너는 남자니까 이러면서 계속 편가르기 하고 계속 한 개인의 갖고 있는 인격 그 자체로 존중해 주지 못할 때 행복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성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좋은 성품이 뭐예요? 갈등과 위기의 상황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많이 있는데 이 지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질 못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상해버렸으니까 너는 끝이야. 그래서 이 끝내는 걸 대한민국이 한 문화처럼 돼버렸어요. 조론. 예? 뭐 우리가 정말 이 끝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성품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뭘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 왜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겠어요? 인생인데, 살아있는데. 욕구가 다 다르죠. 그런데 욕구가 다르다고 헤어지기 시작하면 같이 살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욕구가 다른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화합해야 되냐면 좋은 성품으로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은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더 불행이 아니라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누구나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더 품위 있고 더 예의 바르고 더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하려고 애쓰다 보면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죠.